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실제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는 이단 신천지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려식물을 후원하는 곳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초신자의 이탈 등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던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한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성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이니까 잘 안 됐어요. 네, 집이니까 안 되고 눕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막 애를 썼어요. 처음에 막 서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서서 하다가 다리 아프니까 앉게 되고 핸드폰 들고 앉게 되고 또 사람이 또 간사한 동물이라고 앉으니까 또 눕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데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생활로 복귀하는 게 사실 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니까 또 그런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도 대다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빛과 소금교회 신동식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란 본질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설교 듣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설교만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코이노냐, 다시 말하면 교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정확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신 목사는 이번 사태가 성도와 교회 모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신앙을 만드는 훈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실은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죠. 혼자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능동적 신앙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는 이단 신천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신천지의 실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들은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통제하던 한국에 사이비 종교 신천지로 인해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방식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며 신천지 교리와 교세 현황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약속된 목사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도록 가르친다며 병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신천지 교리도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신천지 국제전도부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해외에도 신천지 교도들이 3만 명 이상 존재한다며 자국민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천지 시설이 8곳에 이르며 특히 LA에 있는 시설은 1,000명 이상의 교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각국에서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만 국영통신 CNA 방송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신천지가 위장회사를 설립해 포교 활동을 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신천지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y were being
misled and defrauded into certain actions, and that the cult was behind it, even though they put up front companies to carry out the actions. Coincidentally, in South Korea, the same cult was involved with a very large number of COVID-19 cases. So we decided to accelerate. We think the activities would be inimical to the broader public if it's allowed to carry on. 신천지의 포교 방식과 이단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신천지에 미혹됐던 외국인 교도들이 그 실체를 알고 탈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해외 포교 활동에 더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 기업이나 단체를 설립해 은밀한 포교 활동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편 들어줄 만한 언론들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들이나 신천지를 잘 모르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던 해외 언론들을 계속해서 컨택하겠죠.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들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너희 나라에도 신천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대책의 측면으로 가야. 국내를 넘어 해외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요즘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은 가중되기 마련인데요. 이들을 위해 고양 마스터 가드너와 마포구가 반려식물 후원에 나섰습니다. 고양 마스터 가드너는 정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반려식물 1,500개를 마포구에 기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외출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외롭게 있는 어르신들을 그 꽃을 봄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포 노인복지센터 이은정 원장은 봄을 맞이해 희망을 함께 선물 받는 기분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마포 노인복지센터와 마포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는 후원받은 식물을 1,5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코로나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의 위협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늘면서 예배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70년 전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간 87명의 성도들. 순교자들의 숭고한 숨결을 만나볼 수 있는 전라남도 영암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두 대륙 이상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강력한 감염병에 대한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인 대유행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선 울프는 일찍이 인류가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병원균의 새로운 연결망이 생기면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네이선 울프 교수는 병원체가 대유행병으로 번지는 것의 절반은 병원체 자체의 위험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사회의 대응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팬데믹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저지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공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교수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의 동기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교회의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남도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 부근엔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영암 지역 성도 87명의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불길이 거센 초막 속에서 죽는 순간까지 찬송가를 부른 성도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합니다. 후손들의 노력으로 순교 정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영암 지역 교회의 역사는 한국 기독교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불안 심리를 타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심각합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고드는 불안과 불신, 혐오야말로 바이러스 못지않게 해롭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상황이 개선된 것에 따라 규제와 경보를 조기에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국무부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설정했고 대구에 대해선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13일부터 30일간 미국으로의 여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영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권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집단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 슈퍼 전파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국방 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국방 신속지원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방역과 수송, 물자, 건설, 복지 등으로 팀을 세분화했으며 대구, 경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충청 등 지역 책임부대도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용직 등 단기 근로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미만의 지원금을 2달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서울 거주 청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일까지며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로 한정됩니다. 정부가 콜센터처럼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일하는 사업장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 조치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의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해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자극적인 광고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 사과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광고를 올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준비위원회는 트위터 계정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거론하며 딱 1억만 돌려주세요.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세요라고 적힌 광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광고에는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최근 신천지를 탈퇴한 강원도 춘천 지역 피해자 4명과 함께 제2차 청춘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춘반환 소송은 신천지의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신천지 피해자들은 사기와 노동력 착취 유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신천지에 빼앗긴 피해자 부모 2명도 이만희 교주를 영리 목적 유인죄로 고발했습니다. 전 피해는 앞서 충남 서산에서 진행됐던 첫 번째 청춘 반환 소송에서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도 가정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신천지의 위법성이 인정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도에서 종교 집회 전면 제한 합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합의가 아니라 의견 교환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2m 거리 두기 등을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독교계와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경기총은 목회자들은 합의를 위해 도지사를 만난 게 아니라며 도지사도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13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식량과 살균용품을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이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 시민들에게 쌀국수 10만 개와 살균제 10리터 1,000통을 지원합니다. 또 월세 지원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대구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교봉은 대구 경북 지역, 천안, 청주 등 코로나 위기 속 어려운 미자립 134개 교회에 월세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13일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부당 징계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동반녀는 총신대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 인사위원회도 사안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렇지만 재단 이사회는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심의 사유까지 추가해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